어느 평범한 집에 드리운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 시장 상인 딸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기적이야. 전직 대학 교수 출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일 며느리 서연의 심장을 찌릅니다. 남편마저 외면하는 현실 속에서 서연은 3년간 묵묵히 모욕을 견뎌왔죠.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순간 서연은 조용히 이별을 선언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듯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모두가 며느리의 초라한 도망이라고 비웃는 순간 서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대표님,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가면을 벗은 서연의 목소리는 오만했던 그들을 향한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알립니다. 100억짜리 계약을 앞둔 남편은 성공에 도취되어 전 아내를 향한 멸시를 이어가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걸고 잡으려는 계약의 상대가 바로 자신이 내쫓은 시장 상인 딸이라는 것을. 과연 서연의 복수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녀의 숨겨진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시장 상인 딸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기적이야. 박미경의 목소리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서연의 손이 멈추었죠. 벌써 오늘만 해도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서연의 결혼 생활은 3년 내내 전쟁터와 다름없었죠. 명문가 출신으로 전직 대학 교수였던 시어머니. 박미경은 며느리의 천한 출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며 멸시했습니다. 박미경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서연을 쏘아보며 차가운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다 깎였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박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모욕이었지만 매번 겪을 때마다 깊은 상처로 남았죠.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29살의 서연에게는 매일이 지옥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최진우가 들어왔습니다. 32살의 내과 전문의인 진우는 지쳐 보이는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기를 바랐지만 진우는 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서연아, 너도 좀 생각해봐.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진우의 말에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실망이 밀려 올라왔죠. 진우 씨,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서연이 어렵게 입을 열었지만 박미경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웃기지 마라.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은 바뀌지 않아. 시장에서 반찬이나 파는 집안에서 자란 애가 뭘 알겠니? 서연은 박미경의 모욕적인 말에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특히 자신의 어머니를 깎아내리는 말에는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서연은 굳게 마음먹고 인내했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에 힘을 주자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박미경은 계속해서 서연을 조롱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며느리가 어디 집 딸이냐고.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죽겠다. 박미경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값을 매기듯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보기에도 촌스럽고 교양도 없고 이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박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요. 서연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박미경은 서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세상 사람이야. 우리 진우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지 아니? 아버지는 대학병원 원장이셨고 나도 대학 교수 출신이야. 그런데 시장 상인 딸과 결혼하다니. 진우는 맥주캔을 따며 한숨을 쉬었고 서연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장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제 어머니는 정직하게 일하며 저를 키워주셨는데요. 정직하게? 하! 박미경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생선 비린내와 나늘 냄새에 절어 사는 사람이 정직하다고? 그런 일이나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니? 어머니! 진우가 제지하려 했지만 박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정말 한계야. 나는 이 애를 더 이상 우리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어. 시장 냄새가 몸에 밴 애가 의사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서연은 그릇을 모두 정리하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박미경과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3년의 인고 끝에 서연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듯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박미경과 진우는 서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여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며느리의 마지막 한마디가 가져올 폭풍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서연의 반응에 박미경은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박미경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는 것이 그렇게 싫으시다면 나가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이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우가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아내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했죠.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째 같은 얘기를 들어왔는데요. 서연은 앞치마를 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상인 딸은 이 집에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박미경은 입을 벌린 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나가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네, 나가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그런 서연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동안 한없이 순종적이었던 서연의 태도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충격적이었죠. 방 안에서는 서연이 침착하게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스쳐갔죠. 마치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 시작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서연이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대한생명공학 연구소장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대표님,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조심스러운 며느리가 아닌 당당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였죠.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네요. 좋습니다. 내일 아침 첫 회의에서 보고받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쪽 제안은 어떻게 됐나요? 거실에서는 박미경과 진우가 여전히 서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거실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여행용 가방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정장 바지, 그리고 깔끔하게 올려 묶은 머리가 어딘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정말 나간다고?
진우가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다 말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정말 나갑니다.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시원해 보이기까지 했죠. 박미경은 소파에서 팔짱을 끼고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어젯밤 한 말을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나가. 어차피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 서연은 가방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미경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시장 상인 딸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연은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갑자기 서재에서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이거 작성해 둔 거야. 진우가 서류를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벌써 준비해 두셨네요. 서연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차분히 받아들였죠.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잖아.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진우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아들아. 이제야 정신 차렸네. 박미경이 의기양양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서 저런 애를 떼어낼 수 있게 되었어. 서연은 이혼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이미 진우의 서명이 되어 있었죠.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어젯밤에 어머니와 상의해서 진우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펜을 꺼내 주저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자유해.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시장 일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 우리 집안과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박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서명이 끝난 서류를 진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리고는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잠깐, 서연아. 진우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냥 미안해. 진우의 사과에 서연은 문턱에서 멈춰서며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있었죠. 전 후회 안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박미경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서연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박미경과 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아, 마지막에 서연이 표정 봤어? 뭔가 이상하지 않았니? 박미경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달라? 헛새 부리는 거지 뭐. 시장 상인 딸이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박미경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아파트 밖으로 나온 서연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네, 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조심스러운 말투가 아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죠. 네,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전화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서연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3년이면 충분히 길었죠.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죠. 이제 시작이군요. 서연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가면을 벗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강남 대한생명공학 본사로 가주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면서 서연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사이 진우가 다니는 서울대학병원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김 과장이 의료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모든 의료진들이 주목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항암제 도입 관련해서 제약회사와 대형 계약을 진행합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요? 진우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100억 원입니다. 우리 병원 역사상 최대 제약 계약이 될 거예요. 김 과장의 설명에 모든 의료진들이 흥분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병원이 국내 최고 암 치료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당연히 관련 의료진들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와 승진 기회가 주어지고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진우는 집에 돌아와서 박미경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100억짜리 계약이요. 정말? 그럼 우리도 이제 좀 여유로워지겠네. 박미경도 기대에 찼습니다. 네.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아파트도 더 큰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거예요. 진우는 벌써 성공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경고했습니다. 경쟁 병원들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연세대병원과 삼성병원이 강력한 라이벌이 될 거예요. 진우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분야에서는 나름 경험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진우는 이 프로젝트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밤늦도록 제안서를 다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완벽하게 만들었죠. 집에서도 계속 일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정말 우리 인생이 바뀔 거예요. 박미경도 간절했습니다. 근데 서연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런 애가 있었다면 클라이언트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을지. 박미경이 또다시 서연을 언급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진우도 동조했지만 가끔 서연이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괜찮은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금세 떨쳐버렸죠. 지금은 이 중요한 계약에만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계약 미팅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대한생명공학 본사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운명의 금요일이 왔습니다.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진우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꼭 성공하고 와.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박미경이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못 이길 리 없어요. 진우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병원에서도 모든 의료진이 긴장한 분위기였습니다. 진우 씨, 준비 다 됐죠? 김 과장이 확인했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서울대학병원 팀이 대한생명공학 본사로 향했습니다. 고급 승용차 안에서 진우는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강남에 도착하자 4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의 웅장함에 모든 팀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대기업이네요.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진우도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안내 직원의 안내를 받아 35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회사의 현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이런 곳에서 미팅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회사군요. 김 과장이 감탄했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옆에는 신약 도입 계약 미팅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죠. 진우는 긴장된 숨을 들이쉬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고 현대적인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끝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긴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회의실 안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언제 오시나요?
진우가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곧 오실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울대학병원 팀은 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진우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슈트에 하이힐을 신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죠. 안녕하세요. 대한생명공학 대표 서연입니다. 여인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죠. 아, 서연이.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과장과 다른 팀원들은 진우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진우 씨 아세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씨. 서연의 목소리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너 내가 왜 여기에? 진우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일 때문이죠. 저희 회사에서 병원 신약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무슨 회사?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한생명공학입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어요. 서연이 명함을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서연 대한생명공학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과장과 팀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가요? 김 과장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내 전 부인입니다. 진우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전 부인이라고요? 김 과장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달 전까지 부부였죠. 그럼 시장 상인 진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장 상인 딸이라고요? 맞아요. 제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경험해 보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거든요. 진우는 입을 벌린 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인데? 진우의 말에 서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대한생명공학 창립자이신 이 회장님이세요. 제 친할아버지죠. 서연의 설명에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내쫓았던 서연이 사실은 거대한 기업의 상속녀였다는 사실에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그럼 넌 처음부터 재벌가 상속녀였다고? 네, 맞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숨겼어? 왜 시장 상인 딸인 척했어? 진우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후계자 교육의 일환으로 3년 동안 일반인으로 살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서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출신을 비하하며 내쫓았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저를 짓밟아 놓고?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 진우의 변명에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사랑한다면서 아내의 출신을 그렇게 부끄러워했어요. 서연의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진우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내쫓던 그 손으로 이제 계약을 부탁하게 될 줄은 몰랐겠죠. 서연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진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요? 서연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편한 상대였으니까 결혼했던 거죠. 그건 제가 제약회사 대표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서연의 말에 진우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님도 마찬가지겠죠. 시장 상인 딸이라고 무시하던 분이 갑자기 며느리로 받아주시겠어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서세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사업상 관계일 뿐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시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약건은 며칠 후에 연락드릴게요. 검토해 봐야 하니까요. 진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서연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진우는 혼자 남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우는 박미경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뭐라고? 서연이가 제약회사 대표라고? 박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네. 대한생명공학 대표래요. 진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박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장 상인 딸이라고 무시하고 내쫓았죠.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으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될까? 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서연이가 아니 대표가 검토해 본다고 했어요. 진우도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했구나. 박미경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서연이 계약을 거절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 3년간 받은 모든 모욕을 되돌려주려고 했거든요. 며칠 후 서울대학병원에 연락이 왔습니다. 네, 대한생명공학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계약건으로 다시 미팅을 잡고 싶은데요. 김 과장은 기뻐했습니다. 다시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진우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여전했습니다. 서연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병원 팀은 대한생명공학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긴장으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35층 대표실로 안내되었고 넓고 화려한 사무실에서 그들은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당당해 보였죠. 어서 오세요.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들어온 사람을 보고 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박미경이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님께서 오고 싶다고 하셔서 모셔왔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미경은 서연을 보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시장 상인 딸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제약회사 대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앉으세요. 서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먼저 계약건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제안을 검토해 봤는데 아쉽게도 저희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요? 신뢰성, 전문성, 모든 면에서 떨어집니다. 서연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다른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김 과장과 팀원들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서연이 박미경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아니, 박미경 씨. 서연이 박미경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니? 박미경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이 아니잖아요. 이혼했으니까요. 서연의 말에 박미경이 굳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장 상인 딸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기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서연이 예전에 들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박미경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서연은 계속해서 과거의 일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죽겠다고도 하셨죠. 박미경은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서연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서연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제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전 며느리가 대한생명공학 대표라고요. 박미경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니까 그냥 대한생명공학 대표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서연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아, 아니, 대표님. 박미경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요? 3년 동안 저를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세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이런 분인 줄. 그럼 제가 계속 시장 상인 딸로 살았다면 영원히 무시하셨겠네요. 서연의 질문에 박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미경은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표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연에게 애원하는 모습이었죠. 아들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박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한 대가가 어떤지 이제 알겠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뭐라도 할게요. 박미경이 계속 애원했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이제 가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진우와 박미경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표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미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했구나. 박미경이 후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가치를 오직 겉모습과 출신 배경으로만 판단하고 무시했던 박미경과 진우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한생명공학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서연은 그 파워로 진우와 박미경의 삶에 조용히 압력을 가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은 100억 원 계약을 놓친 것은 물론 서연의 압력으로 인해 다른 대형 병원들로부터 협력 관계를 중단당하며 경영난에 처했습니다. 진우는 결국 병원에서 해고되었고 이후 취업을 하려 했지만 서연의 보이지 않는 방해로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서연의 진가를 깨닫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처절하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서연은 대한생명공학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했고
회사의 가치는 더욱 올라갔죠. 반면 진우는 겨우 작은 병원에 취직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고 박미경은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서연은 이제 과거의 모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진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자유와 성공을 이룬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견디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서연은 이제 진정한 승자가 된 것이었죠. 사람을 향한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무너지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하던 며느리는 결국 자신을 지켜내는 힘을 가진 당당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